일단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플라스틱 렌즈에 대해서 배웠고, 플라스틱 렌즈의 일단은 장점이랑 단점 어떤 게 있었는지. 일단은 가볍고 내충격성 자체가 조금 좋은 편이에요. 유리가 내충격성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염색이나 탈색도 조금 용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단점에는 일단은 어떤 게 있었죠? 잘 긁힌다. 내 마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플라스틱 안경테랑 비슷하게 경화성이랑 가소성으로 나뉘고, 경화성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CR39 렌즈랑 트라이백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일단 CR39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CR39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굴절률이 몇이었는지? 1.4곱하, 그래서 1.5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비중은 58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플라스틱 렌즈 중에서는 내 마모성이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가 내 마모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중 CR39 렌즈는 내 마모성이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조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몰드랑 게스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몰드가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유리 렌즈로 앞뒷면 공유를 만들고 하는 거고, 게스킷은 이렇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먼저 뭐 원료 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몰드를 조립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원료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중합을 하고 렌즈를 확보한 다음에 어닐링이라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닐링은 어떤 것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렌즈가 이제 중합 과정에서 생긴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닐링 과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착색이나 코팅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트라이백스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방탄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방탄 소재가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화성 수지 말고 가소성 수지. 네, PC 렌즈. 폴리카보네이트가 이제 방탄 소재인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트라이백스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충격성은 더 좋은 그래요. 뭐 비중, 뭐 압배수 다 좋은데 굴절률이 낮아서 고도수에서는 PC가 조금 더 용이한데, PC는 충격성도 좋은 대신에 이제 압배수도 떨어지고 내 마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뭐 내충격성은 우수하나 내 마모성이 떨어지는 소재 이렇게 나오면은 PC 렌즈를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가소성에는 PC 렌즈 말고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렸죠. PMMA 하드 렌즈 만들었던 그 소재, 생체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표로 요 렌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플라스틱 렌즈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경 재료학 이제 표면 처리 중에서 코팅에 대해서 조금 배울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표면 처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안경 렌즈의 품질을 높이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팅을 하면 얻는 효과들은 뭐 광투과율도 높이고 유해 강선은 막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코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코팅의 좀 여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배울 거는 방사 방지 코팅입니다. 방사 방지 코팅은 이제 뭐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고도 불리고요. 말 그대로 반사가 안 되게, 렌즈 표면에서 반사가 안 되게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요 사진과 요 사진을 비교했을 때
이 렌즈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사되는 거를 방지하는 게 반사 방지 코팅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경 렌즈의 반사가 어떤 건지, 반사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의 광 투과율은 렌즈 표면 반사율 및 렌즈의 굴절률과 관련이 있다. 렌즈 표면의 반사율이나 렌즈의 굴절률과 광 투과율이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 투과율은 1에서 렌즈 표면의 반사율을 뺀 거의 제곱이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러면 반사율 자체가 낮으면 이 t 값은 더 커지겠죠? 광투과율은 반사율이 낮을수록 더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이해가 되죠. 빛이 투과하는 거는 반사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빛이 투과되는 게 적겠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게 적을수록 투과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식, 렌즈 표면의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하과학에서도 배웠겠지만 반사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반사율은 뭐 매질 1에서의 굴절률 더하기 매질 2에서의 굴절률 분의 매질 1에서의 굴절률 빼기 매질 2에서 굴절률에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거의 공기 중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렌즈 같은 경우에는 N2를 1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렌즈의 굴절률과 1을 더한 것 분의 렌즈의 굴절률에서 공기 중에 굴절률인 1을 뺀 거의 제곱이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CR39 렌즈가 굴절률이 몇이었죠? CR39는 굴절률이 1.498. 그래서 뭐 1.5라고 생각을 하고 요 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반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CR39가. 그럼 CR39의 반사율 한번 구해볼게요. CR39의 반사율. 그럼 CR39의 반사율은 1.5 더하기 1, 1.5 빼기 1의 제곱이다. 이거는 2.5 분의 0.5의 제곱이다. 이거는 5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25분의 1, 0.0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CR39의 반사율은 4%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당연히 안경 재료학에서는 그렇게 뭐 식까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NG, 그러니까 렌즈의 굴절률 자체가 높아질수록 R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 굴절률 값이 커질수록 이 반사 값도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굴절률이 1.60 정도 되면 반사율이 5% 정도 나옵니다. 조금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1.6 정도 되는 굴절률에서는 반사율이 5% 정도 나왔고, 아까 CR39에 1.50을 넣었을 때 4%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굴절률이 높을수록 반사율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 방지 코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방사가 안 되게 하는 거죠.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굴절일수록 높은 굴절률일수록 그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높은 굴절률이면 원래는 반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요게 적게 되면서 광 투과율, 그러니까 투과율을 높게 해주는 거잖아요. 색이 많이 통하게. 그러기 때문에
고글절일수록 이 방사 방지 코팅의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아가야 될 거, 반사율이 낮을수록 광투과율이 좋다. 그리고 고글절일수록 방사 방지 코팅 효과가 좋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기의 식을 크라운 유리와 CR39의 경우 안경 렌즈 입사한 광선은 렌즈 전후면에서 각각 4%의 반사가 일어난다. 크라운 유리 렌즈가 굴절 유리 몇이었죠? 1.523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식을 대입하면 아마 4.2% 정도가 이제 반사율이 될 거예요. 아까 CR39는 4%였고, 그러니까 크라운 유리든 CR39든 약 4% 정도의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사는 렌즈 전면 또는 후면에서 반사를 통해 깨끗한 시야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렌즈의 전면에서 반사가 되든 렌즈 후면에서 반사가 되든 그거는 깨끗한 시야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경을 생각을 할 때 렌즈 정면으로도 이제 빛이 들어오지만 후면으로도 반사되는 빛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 렌즈 이제 전면에서나 후면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뭐 빛이 이 전면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면으로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빛들이 이제 막 반사가 되면서 유량상이나 이제 번쩍거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상을 봤을 때 내가 이걸 보고자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것에서도 이렇게 상이 보이는 거예요. 번쩍거리고 고스트처럼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령상 때문에 시야 확보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코팅 렌즈는, 코팅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렌즈는 유령상이나 번쩍거림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안정피로 및 시야에 방해되는 원인이겠죠.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만 깨끗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주위에 뭔가 번쩍거리고 뿌옇게 보이고 빛이 반사돼서 보이면 안정피로도 유발하고 시야를 방해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반사 방지 코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렌즈, 똑같은 렌즈에다가 여기는 코팅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코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코팅을 하니까 반사가 안 일어나죠. 반사 없이 되기 때문에 상이 또렷하게 깨끗하게 시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해서 코팅 렌즈를 하면 상이 조금 더 깨끗하게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코팅 렌즈를, 그러니까 이런 반사 방지 코팅을 하느냐? 그거는 내가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량상이나 이런 번쩍거림을 생기지 않게 해서 안정피로나 시야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를 해서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사 방지 코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방사 방지 코팅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반사를 방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반사 방지 코팅은 이 간섭 현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간섭 현상이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기하광학이나 물리광학에서 배우는 그 간섭 현상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의 간섭이란 영의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만날 때 준첩 원리에 따라 각 파동의 진폭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더해져서 진폭이 커지거나 오히려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파장과 진폭이 동일한 두 파종이 서로 만날 경우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진폭은 원래 파동의 2배가 되며 이와 같은 경우를 보강간섭이라 한다. 먼저 보강간섭. 그러니까 파장과 진폭이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난다.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이 만난다. 그래서 진폭도 같고 파장도 같다. 이렇게 말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요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진폭의 크기가 2배가 되는 요런 게 생기는 거겠죠. 여기가 뭐 이 진폭 크기가 2배가 되는, 말 그대로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일치하는 지점에서는 진폭이 2배가 된다. 그리고 이거를 보강간섭이라고 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반대로 마루와 골이 일치하는 지점은 진폭이 0이 되며 이와 같은 경우를 상쇄간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상쇄간섭은 요 파동과 요런 파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서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마루와 골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폭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간섭이라는 거예요. 서로 두 파동이 서로 간섭을 한다. 그래서 뭐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서로 보강 간섭을 하고, 그게 서로 상쇄가 될 때는 상쇄 간섭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이와 같은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에 의해서 형성되는 무늬를 간섭 무늬라고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요 간섭 현상을 어떻게 방사 방지 코팅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 파란 부분이 이제 렌즈 부분이고요. 그 위에 코팅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렌즈 표면에 코팅층이 형성된 경우 코팅층 표면과 렌즈 표면에서 반사되는 두 빛의 파동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상쇄 간섭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이 렌즈 코팅층, 그러니까 코팅층 표면에서 반사되는 요 빛, 1번 빛, 이걸 통과하고 이 렌즈 표면에서 반사되는 요 2번 빛이 이렇게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두 개는 서로 상쇄가 일어나겠죠. 상쇄 간섭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에서 반사되는 빛과 2번에서 반사되는 빛이 서로 위상이 반대가 되는 파동이 생긴다면 요 두 개는 서로 상쇄가 되면서 소멸하게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코팅막의 간섭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사되는 빛들을 상쇄시켜서 방사되는 빛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서 코팅층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코팅층을 통과하고 렌즈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서로 상쇄 간섭에 의해서 소멸하게 하는 게 이제 코팅으로 방사 방지를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요게 이제 1번 파동이고 이게 2번 파동이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서로 더해지면서 이렇게 상쇄가 일어난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이렇게 상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 조금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렌즈 표면에서 이제 반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코팅은 두 개의 반사 이제 파동이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빛의 간섭 원리, 즉 상세 간섭을 통해서 이제 반사를 약간 방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어떤 거냐를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빛의 간섭 원리, 그중 상세 간섭을 이용하고 응용하여 유리나 플라스틱과 같은 과학적으로 투명한 물체의 표면에 적절한 두께의 방막을 형성시킬 경우 빛의 반사를 방지하고 투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상세 간섭을 일으키려면 적절한 두께의 코팅이 필요하다, 코팅막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세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께가 중요하구나, 코팅막의 두께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막 두께의 반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광파장의 4분의 1, 그래서 내가 코팅을 했을 때 반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광파장이 있잖아요. 그 파장의 4분의 1 정도로 이제 코팅막 두께를 하면은 간섭 현상에 의해 반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0 나노미터의 광파장을 반사 방지하고 싶다 이러면은 코팅막 두께를 100 나노미터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사를 안 하고 싶은 그 광파장 있잖아요. 반사가 안 되게 하는 그 광파장의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면 방막 두께는 4 곱하기 방막의 굴절률 분의 빛의 파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외워줘야 될 거는 이 코팅막의 간섭 현상에서 위상 조건은 두께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상 조건과 두께를 연관시켜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팅막의 두께, 그러니까 이 두께는 위상 조건과 관련이 있고, 두께는 내가 방지하고자 하는 광파장의 4분의 1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폭 조건, 요거는 렌즈의 굴절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반사광의 소멸을 위해서는 코팅막 전후에서 반사되는 빛의 진폭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코팅막의 굴절률이 렌즈 소재의 굴절률 평방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팅막의 굴절률이 이제 렌즈의 굴절률의 평방근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코팅막의 굴절률의 제곱은 렌즈의 굴절률이 돼야 된다. 원래는 여기 앞에 이제 N 공기의 굴절률이 들어가야 맞겠죠? 근데 그게 이제 1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의 굴절률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폭 조건으로서는 굴절률과 관련이 있고, 굴절률은 코팅막의 굴절률의 제곱은 렌즈의 굴절률이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상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진폭 조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상 조건은 두께와 관련이 있는 거고, 두께는 광파장의 4분의 1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폭 조건은 렌즈의 굴절률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코팅막의 굴절률의 제곱은 렌즈의 굴절률과 같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코팅을 이제 입혀서 반사 방지를 하는 거는, 반사 방지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이제 반사가 방지가 되는데, 그 조건은 위상 조건이 있고 진폭 조건이 있다. 위상 조건은 코팅막의 두께와 관련이 있고 그 두께는 광파상의 4분의 1이다. 그리고 진폭 조건은 굴절률과 관련이 있고 내가 코팅하는 막의 굴절률의 제곱은 렌즈의 굴절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